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은 장인경 아이콤 한국위원회 위원장이시고 네, 철박물관 관장이신 장인경 위원장께서 좌정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장인경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정중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님 그리고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원고를 받고 나서 읽고 보니까 너무 범위가 많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제가 당연히 법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으니까 조금 이제 질문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이런 토의를 하게 해준 우리 최진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지금 올해 11월 25일에 이광재 의원이 대표로 발의를 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됐고, 관련하여서 법인세, 소득세, 그다음에 우리 박물관 미술관 관련한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정준모 전 학예실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거의 10여 년간 지금 상속세 물납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운동을 해갖고 오고, 지금 아마 책도 다시 정리해서 쓰려고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그냥 내 박물관, 내 미술관, 아니면 박물관, 미술관 그러니까 시장 이런 걸로 바라보는 것보다도 지금 오늘은 그렇게 세세하게 얘기를 하면 끝도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네 분 모신 전문가들께 좀 코멘트나 의견을 듣고, 또 발제해 주신 분한테 답을 듣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금 벌써 좀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그거를 한번 논의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네 분 나오신 전문가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원복 관장님이십니다. 이원복 관장님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을 역임하셨고, 경기도 박물관과 부산 박물관 관장을 지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왼쪽으로는 현재 영은미술관 관장이시고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선주 관장님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는 건국대에서 글로벌 융합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 그다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법학 전문이신 이재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재 법무법인 리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홍익대에서 문화예술 경영대학원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데 예술법에 대해서 전문가십니다. 캐슬린 김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이제 국공립박물관이라고 해야 됐죠. 거기서 진짜 전문가이신 우리 이원복 관장님께서 오늘 발제된 내용을 가지고 상속세 물납제도에 대해서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일반 사립박물관까지 생각할 때 굉장히 암담한 점이 많습니다. 한 세대를 물릴 때 거기에 따르는 이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려움이 극단에 달했기 때문에 생각이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저는 상속세 증여세의 물납화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 자신도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물 구입이라고 하는 건 제한돼 있고, 많을 때는 저희 국립박물관의 경우 80억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작품을 사기에는 굉장히 턱도 없는 부족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앞으로 계속 또 활기를 띠할 것 같고, 이 제도적인 뒷받침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상속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박물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 아마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물납 허용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제 가시화해야 하고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꽤 저도 이제 한 걸 배웠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그것이야말로 문화 증진 내지는 흔히 얘기하는 복지 문화에서의 첫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무슨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소유자들에게 그런 적절한 대우를 해줄 수가 없었다는 거 어떤 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박선주 관장님. 오늘 이렇게 상속세의 문화재 미술품 물납제 도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거를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의견은 현행 물납제의 대상 확대를 통해 문화재 미술품의 공공자산화를 촉진시키고 공익 목적에 활용하는 데 부합하므로 적극적인 도입과 시행을 희망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희망 사유에는 민간 소유의 공익적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속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문화유산의 보호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현대 미술품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제고되므로 작가의 사후 예술 작품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수용 기반의 구축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준묘 발표자님께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거는 그 민간 기구라든지 포괄적인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물납 대상을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를 그 기준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 또한 장점이나 단점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발제하신 김소영 회계사님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수납 절차와 물납 절차 중에 물납 충당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와닿았고 뭐 상속 재산가액의 80% 또는 90%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 입장에서는 납세자나 납세를 받는 입장에서 세제를 거두는 것에 앞서 문화재 미술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잣대의 가치가 꼭 필요하다. 그 가치로서 납세자도 또 이 나라에서도 그 방법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방법 그 이념 가치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법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방금 이제 우리 박선주 관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법에서 나라에서 그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문화복지국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문화 그 예술 관계에 약간 혜택을 주는 방법.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문화재나 예술품이 나라에 머물게 한다든가 나라의 어떤 공공자산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좀 더 혜택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양쪽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해서 지금 우리 두 분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재경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말씀해주신 내용들 토대로 해서 분명히 이제 제도가 양성화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도 당연히 미술 시장의 활성화 내지는 문화재 보호, 미술작품 보호 차원에서 물납제에 대해서 찬성한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이 제도 자체가 아마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미술품 또는 미술 산업에 대한 특혜와 관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이 미술 시장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도 물리쳐야 될 그런 일종의 이제 애로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결국 이제 미술품 이 물납제가 도입될 경우에 부작용이라든지 폐해 같은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미술품 이 물납제를 악용하는 탈법도 분명히 입법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 물납제와 관련돼서 현행 물납제 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주식 물납제가 이렇게 허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뭐래도 객관적인 가치 평가 가능한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주식 같은 경우 주식보다 이제 부동산 같이 굉장히 거래가 그래도 공정하게 이루어진 시장조차도 이
사후적인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에 관해서 결국에는 이제 공매 형태를 통해서 해당하는 부동산을 이제 현금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여러 번 유찰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부동산이라도 유찰 여러 번 거치면 이제 실질적으로 가치가 낮아지고, 그렇다면 막상 100억이라는 가치로서 물납을 받았는데 이 국고로 들어오는 이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되는 세금은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 있고, 뭐 심지어 이래서는 정말 안 되겠지만 부동산을 물납을 하고 나서 자기가 오히려 또 그 입찰에 참여해서 되사오는 그런 경우까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평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악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에도 사후 관리가 처음 선정하고 가치 평가하는 것 이상으로 사후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미술품 물납제의 이제 큰 취지는 문화 향유권을 포함해서 문화재 보호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공매를 한다든지 매각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사후 관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시라든지 뭐 소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매를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에 그런 폐해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소영 회계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 주식에 비해서 이 미술품에 대해서는 관리 비용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 비용을 적정한 수준에서 아까 상속 그 세액의 실질적인 이제 납부하는 금액에서 좀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게 이제 해당하는 현금화를 해가지고 내야 되는 상속세를 이제 현금화할 경우에 시장 가치가 등락하는 데한 위험 부담을 납세자가 질 것이냐 아니면 뭐 국가가 질 것이냐, 이제 그 문제인데, 미술 시장에 이런 그 위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어떤 특혜가 주어진다면 결국 이제 그런 특혜에 대해서 별다른 잡음이 없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국 이제 미술품의 이 물납은 물납 자체가 이제 거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미술품의 양도소득세 과세랑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6천만 원에 뭐 생존 작가, 해외 작가 제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이 물납의 경우에도 같은 맞물려서 좀 형평성 있게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상속을 통해서 또는 증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양도소득세랑 같은 그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정주범 선생님께서 많이 강조하시지만 미술품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 같은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의 경우가 아니라 증여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적정한 균형을 통해서 이 악용되거나 탈법 현상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등록재산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김소영 회계사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특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입법이 지금 단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이 시행령 단계 또는 시행세칙 단계에서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서 여러 가지 폐해라든지 부작용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역시 저기 법 전문가답게 좋은 취지로 뭐가 생겨도 이게 폐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생각지도 않은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또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경 교수님께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그러니까 접근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상속세 이제 물납제도에서 많이 참고하는 것이 영국이나 프랑스 모델 그리고 일본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따지자면 영국, 프랑스 모델과 일본식 모델 이 중에 우리는 무엇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정주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공공 자산으로서의 예술, 문화재 그리고 문화향유권 확대
확대, 국가유산 보존 차원에서,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영국, 프랑스 모델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 우리 김소영 회계사님 같은 경우는 물납제도, 그러니까 현금, 그러니까 이 기본 원칙, 그러니까 금전납부의 기본 원칙이 예외로서 물납, 네, 조금 더 좁은 범위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대안으로 제시하셨던 것이 상속세 유예를 그러니까 문화재 미술품에 한정해서 확대하는 뭐 대안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정주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자산으로서의 문화재, 우리 국가가 확보를 하고 공공성을 강하고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것인가, 이게 주 목적인가, 아니면 이 납세 의무자들한테 어떤, 그러니까 문화재 예술품을 가지고 있는 그 의무자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줄 것인가, 어떤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비슷해서 물납을 하는 이유가 어떤 뭐 공공자산 확보라는 차원보다는, 그러니까 물납 그 충당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이를테면 그러니까 먼저 사전에 등록을 해놓은 문화재에 한해서, 문화재나 미술품에 한해서 나중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그럴 경우 물납 충당 우선순위에서 사실 미술품이 최하위인데 그걸 그러니까 앞선 순위로 당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금전 납부의 예외로서 물납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그러니까 소장품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다르니까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접근 방식은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문화자산 확보인가, 아니면 그 상속세 부담을, 그러니까 작가의 유족이나 수장자의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하는 것을 좀 편의를 봐주는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후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문제,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당신들 또 그리고 악용될 가능성,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이 문화재나 미술품을 우리가 물납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이나 뭐 이런 다른 것에 비해서 현금화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수입 충당하기 하는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정주문 선생님 말씀하신 그 모델 같으면 이거는 국공립 우리 문화 자산으로서 소장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매각할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공립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소장을 하면서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라면 그런 문제가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엇을 수집할 것인가, 무엇을 소장할 것인가, 이렇게 뭔가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재부나 뭐 문화재청이나 그리고 문화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국세청 같은 이제 산하 기관들과 함께 협의해서 아예 그냥 뭐랄까 이걸 또 무제한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소장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더불어 그러니까 비용, 그러니까 예산의 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공립 미술관 소장의 목적으로 이렇게 물납을 시행을 한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국공립 미술관에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서 예술품을 구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산 범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수집하고 소장하고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서 이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그건 거죠. 이제 누가 신청을 하고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하고 어떻게 허가를 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심사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이걸 정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그러니까 뭐 아까 김소영 회계사님 말씀하신 건 생존 작가를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소장자의 유족도 포함하느냐. 근데 이게 만약에 목적이 우리가 정말 좋은 문화 자산을 소장하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소장자의 유족일지라도 우리가 필요한 그 수집품을 우리가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 소장자 유족을 포함하는 거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생존 작가도 포함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죠. 생존 작가를 포함하기에는 프랑스는 제한적으로 이제 포함시키긴 하는데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미술시장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어서 이거는 조금 위험해서 고민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저는 되게 다른 약간 이건 발상의 전환인데 그러니까 수집품을 상속세 물로 대신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혜택을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야 될 문화 유산 그런데 여기에서 미술품으로 한정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아까 회계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의의 문제가 있잖아요. 개념을 어디까지 현재 다양한 법적 정의를 보면 파나 조각 이런 식으로 회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정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국공립미술관에서 박물관에서 소장해야 될 문화 사물들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문서가 있을 수도 있고 문화재 사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영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심지어는 부동산도 이 안에 물납이 가능한 범위에 넣거든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소장품이 있는. 그래서 이 범위를 어떻게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한정하게 되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원래 취지나 목적에 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범위를 어떻게 장르를 특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식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장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심사 주체 그다음에 이거 가치평가 금액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까 정준 선생님 프랑스의 세제 혜택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물납을 하면 혜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모델 같은 경우는 등록을 사전에 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게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별로 이걸 사전 등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필요한 예술품을 우리가 수집할 이유는 없고 정말 탁월한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집할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라면 오히려 세제 혜택을 더 줘야 되는. 그래서 물납을 했을 때 이게 오히려 물납했을 때 상속세가 인하되는 효과를 주면서 오히려 더 좋은 작품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접근 방식으로 갈 것인가 이걸 먼저 정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IT를 논하는데 테크니컬 프로블럼 때문에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발의된 법안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보면 제73조 제1항 1호 중 부동산과 유가 증권을 서화 골동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 부동산 및 유가 증권으로 한다. 이렇게 돼서 또 사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문화재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또 골동품이라는 말로 또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 범위라는 것도 법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좀 논의가 필요하고 우리 김소연 회계사님께서 떠나셔야 돼가지고 질문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건가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은 아마 이영란 뉴스핀 편집위원님께서 몇 번을 지금 보내주셨는데 오케이. 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2020년 말로 박물관 미술관의 기부금 및 세제에 관한 면세 조치가 끝난다고 하는데 향후 면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받으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또 한 가지는 현행 세법에 상속세 징수 유예 조항이 있으니 이를 재정 보완해 문화재 및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납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했는데 그 견실성은 있다고 보는지 만약에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 개정 사항은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 첫 번째 질문은 이분이 이게 박물관 미술관에만 된 게 아니라 전체 공익법인에 대한 게 지금 지정 기부금 제도가 바뀐 거에 대한 거를 조금 질문을 하신 것 같고 왜냐하면
박물관 미술관이 등록 박물관 미술관이 자동적으로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가 지금 이제 그게 없어진 거니까 이게 박물관 미술관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건을 맞춰서 다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제 어렵다고 얘기하신 건데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네. 그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 지금 문화예술 단체들이 공이 다 지금 연관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이 당연 지정기부금 단체였다가 2020년까지는 유예 규정에 의해서 유지가 되지만 21년 이후에는 스스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아야만 그 지위가 유지될 것이고 이제 약간 그 신청의 절차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주무관청에게 추천서를 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게 기재부로 넘어가면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기였는데 21년 1분기 신청분부터는 국세청장에게 추천서를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기재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 제도도 있잖아요. 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받았던 전문예술법인 같은 경우도 단체는 지위가 유지되지만 법인은 또 그 당연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연결고리가 끊겨버린 상황이라 또 별도로 기재부 지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지막 기한이 지금 21년 4분기거든요. 분기별로 이 신청을 받아주고 지정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21년 4분기에만 지정을 받으시면 1월 1일부터 지정기부금 단체였던 걸로 또 소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1년 안에는 준비를 해서 지정을 받으셔야 하고 근데 아까 뭐 반려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지정 신청서를 낼 때 정관도 내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나 과거 결산서 뭐 혹은 또 당해년도의 예산서 이런 것도 내셔야 된다. 그런 게 미처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당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좀 행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 지금 아까 제가 징수유예 조항이 있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도 먼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현실성이 있는지 물으셨더라고요. 아주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저는 생각되지는 않는데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까 가장 걸림돌이 될 거라고 제가 그냥 예상했던 그 담보 부분의 경우에는 역시 또 특혜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그러면 미술품이나 문화재에 대해서만 납세 담보를 안 받아도 유예를 받는 걸로 해줄 거냐 그 정도의 사회적 가치가 있는 법안이냐라는 뭐 그런 합의도 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할 것 같고 뭐 그게 정말 담보 때문에 실제 징수유예 받는 세액이 적은 것인지도 일단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또 그 밖에 어떤 다른 실무적인 문제로 인해서 징수유예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만져주면 가능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개정 사항은 담보 부분이지 않을까 했지만 그게 요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연구가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냥 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까 또 뭐 박물관 미술관 등록되어 있다가 취소될 때 혹은 폐관되었을 때 이럴 때도 즉시 징수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관장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폐관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아주 운영이 어려운 이런 박물관 미술관도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폐관하고 싶지 않은데 운영상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결국 폐관이 될 거라면 유예됐던 상속세가 다시 추징될 것이고 뭐 그럴 바에는 어떻게 상속을 최대한 미룬다든지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폐관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는 계속 유예를 연장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좀 보완이 된다면 혹은 또 등록 취소 제가 등록제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등록 취소 요건이 뭐 여러 가지 있으시잖아요. 그중에 뭐 이런 요건에 의해서 취소될 때는 유예가 계속 이어지게 되게끔 만든달지 좀 그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보완을 하면 가능하진 않겠나 생각을 해봤으면 담보라든지 박물관 자료가 인출되었을 때 즉시 유예가 다시 취소되고 징수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기한을 연장해주는 식으로 한다면 징수유예 제도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상속세를 얘기할 때 박물관 미술관 자꾸 얘기하면 저희가 자꾸 지역적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 미술관이 문화재 미술품을 관리하고 소장하고 이제 공익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상속세를 크게 볼 때는 물납이라는 거 거기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토의는 앞으로 사실은 이게 우리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도 이게 관계가 되지만은 지금 또 한 가지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는 거는 우리 정중모 실장님께 지금 이제 문화재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문화재, 한국 문화재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세계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세계적인 문화재, 우리가 지금 세계 문화를 여기서 지금 다 품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참소리 추궁기 박물관, 아프리카 제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는 겁니다. 아프리카 박물관, 커피 박물관, 인도 박물관 등의 경우 이 물납재가 우리 문화재라는 걸로 한정이 되면 이제 제외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팔리고 다 만약에 없어진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 해외 반출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면 우리 이런 게 물납으로 이제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결국 이렇게 문화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납의 일단 이 문화재와 미술품 물납의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또 아까 우리 김소영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미술품이라는 걸 어디까지 정의할 거냐 되게 복잡한 문제인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그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에도 외국의 그 작품들 예를 들자면 영국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이 쓰던 그 모게르 시계를 이제 물납을 받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문화재라는 것이 우리 것도 중요하지만 인류의 문화유산을 공통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남의 나라 다른 민족이 만든 문화재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그런 그 유명 문화재나 중요하고 역사적이고 가치 있는 문화재를 우리나라에서 보관 관리한다는 것만 해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자부심이 생기는 일이고 국민들에게도 자긍심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화재 또는 미술품의 범위를 우리 꼭 메이드 인 코리아로만 규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앞으로 그 더 이 제도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그 고민들을 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 것만 갖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작품들도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가면은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우리나라의 다완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거 다 지금 소위 상속세 물납 순위에 동사는 4순위지만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1등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도 이 외국에서 만든 거, 또 외국 작가의 것이라고 해서 그 차등을 둘 필요는 없다. 또 하나는 영국이나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애뉴얼 리포트를 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물납을 받았다라는 걸 공개를 하는데 그 영국이나 프랑스의 그 물납 받은 항목들을 보면요.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세하고 어떻게 보면 일상용품에까지도 포함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범위가 넓은데 우리도 그런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제 글로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협량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고요. 아까 그 우리 박 관장님 말씀하셨던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제도를 자세히 보면은 물납을 허용하면은 뭐 아주 그 다양한 것들을 폭넓게 마구 받아들일 것 같지만 사실은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도 1년에 받아들이는 건수가 몇백 건, 작을 때는 몇십 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엄격한 그 규정과 절차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 흔히 말해서 뭐 그 기준을 수준 높은 작품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예. 근데 그 수준 높은 작품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25명의 위원이 이거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5명이 되는데 5명이 전문가 그룹을 지정을 해서 미리 검토를 시켜가지고 이제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개는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위 그 이 세수가 부족해질까봐
이 한정 물납을 받는 한계치를 두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원용하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이 심의기구가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그 문화재 전문위원 이상급의 그런 그 이 학식과 덕망과 이런 것들을 갖춘 분들로 구성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 소위 물납제도를 통해서 세제가 뭐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일들이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물납제도를 바라보는 방식인데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세 당국이 세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세금을 받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뭐 미국 이런 데는 어떻게 하면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국가가 소장하고 아니면 그 국공립미술관이나 또는 민간 미술관이지만 이런 데서 소위 공공적인 성격으로 끌어낼 건가, 집안에 있는 거를 끌어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그 미술품 경매제도가 생기면서, 경매제도가 이제 생긴 지가 좀 됐는데, 경매제도 처음 생기면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집안에 잠겨 있던, 숨어 있던 작품들이 지금 세상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 물납제도도 아주 귀중한 작품들이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세상 사람들의 것이 되는 그런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세금을 문화재 미술품으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재나 미술품을 보존, 관리, 그리고 이거를 국가가 소유해서 공개하고 국민 일반들이 모두 다 향유하고 향수할 수 있는 이 목적을 먼저 전제를 하고 물납제도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토론자 분들께서 지금 나온 그 또 다시 우리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크게는 우리가 이 물납제도가 국가가 문화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공공적인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제 물론 발의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당연히 이제 되고, 근데 아마 자세한 시행에 따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박물관, 특히 또 사립박물관, 미술관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 저는 이제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그 굉장히 다양한 좀 견물도 포함되고, 왜냐하면 역사가옥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심의해서 이런 게 물납으로 받은 자산이, 그러니까 그 문화 자산이 이게 국가 자산이라고 했을 경우, 왜냐하면 나라에서 세금 대신 받은 거기 때문에 국가 자산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 물납으로 하기 전에 벌써 이게 가치가 있는 건가 매기는 그 순서부터, 그다음에 그걸 받은 다음에 그거를 운영하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될 건데, 그거를 지금 물론 이제 그게 시행령에서 다뤄지거나 시행 규칙에서 다뤄지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지금 국가박물관에서 지금 기부 그 기증자를 받으면서 돈으로 가치를 따지지는 않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립기관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공립이라고 있죠. 지자체가 하는 경우에는 평가 금액이 20%까지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역사박물관이 그렇고 또 경기도 박물관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형식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문화재가 많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좋은 것도 적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부작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걸 무슨 은닉의 도구를 쓸 수 있죠.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우선은 이걸 활성화시켜서 정준모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드는 게 아마 이 물납으로 내는 것에 대한 본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근대 문화유산 같은 경우가 굉장히 헐값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시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역사의 흐름 속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지는 건데, 우리는 팔지 않을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겠어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문화재를 팔게 될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끝까지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우라고 생각이 들고, 손해본다고 하는 입장은 그것보다는 적은 문화유산을 구체적으로 발굴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향유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는데 이 물납 허용, 물납법을 만드는 데 그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또 질문이 여기 하나 있는 게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작품 수집 예산과 연계한 제도 개편으로 추진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그 사실 예산 따는 것 때문에 늘 애먹었고요. 그게 들쑥날쑥해서 좋은 작품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국립박물관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이제 같이 함께 한다면은 이 경우도 큰 효과가 있으라고 좀 봅니다. 분명히.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그 물건 유물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도 있고 또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사람에서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개인 내지 어떤 일정 한 은닉되는 그런 차원보다는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하여튼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물론 구대김소 장을 당구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겠습니다. 일단 시행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걸 보완해 나가면서 본 원칙에 따라가는 게 아마 이 진행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게 뭐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모두 이 물납 제도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이현복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사실 미술은 현대 미술은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어. 시세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책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문화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거의 안 팔리고 시세가 없는 거, 그러니까 값으로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너무 중요한 자료지만은 그 앞으로 미래를 자산을 보면 굉장히 높은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지금 당장 그게 전혀 시세가 없는 거는 그러면 물납으로는 할 수가 없는다는 얘기도 되네요. 오히려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만. 네네. 문화재위원과 문화재 전문의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가라는 것도 있지만 중요성에 대한 것은 역사적 의의나 그 작품이 지닌 정말 중요성 같은 거는 시가하고 별개입니다. 사실 우리 전적 같은 경우 문화재라고 하죠.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화재가 됨으로써 보존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심의기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문화재위원회나 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 전문위원 정도의 그 식견과 경험들을 가진 분들로 구성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뭐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안 돼서 시세가 없는 거라 하더라도 시세는 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방식을 쓰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도 작품을 기증받으면 지금 현재 지금 한시적이긴 이제 내년에 끝난다고 합니다만은 그 지금 현재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 같은 경우에 미술품을 기증받았을 때 그 소득세 공제해달라고 감면 혜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그리고 사실은 그 기증을 받은 박물관 미술관이 정하는 값이 통용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국세청에서 사실은 그걸 인정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제도는 있는데 시행이 안 될 뿐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물납제도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공립미술관, 특히 국립의 그 중앙박물관하고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팔려면 사실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부처에 있는 그림들이 관리전환 방식으로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심의기구가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이거는 어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결정하면 글로 이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물납제도를 자꾸 이 세수가 줄어든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국부를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도 해볼 만한 제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한 가지 법 전문가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심의기구가 국세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심의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는 그 상증법은 이제 기재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막 문화 관련된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거를 관리를 그러면은
저 기재부나 그쪽 아니면 지금 국세청 밑에 있는 기관을 좀 더 하게 되든지 이렇게 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문화 쪽에서 얘기를 하지만 세금 관련 문제니까 뭐 아시다시피 기재부가 중점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위원회 움직이는 것만큼은 또 문체부에서 문화예술계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결국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선진입법에서 채택한 제도이기 때문에 미술품 물납제 도입에 대해서는 뭐 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만 과연 이제 어떻게 잘 도입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쟁점은 누가 뭐래도 어떤 작품을 선정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다 해서 좀 하나만 더 이제 첨언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에서 이 세금을 이제 총괄하는, 이 조세행정을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과연 이런 선정하는 그 과정이나 또는 이 가치평가한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나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자산 평가에 관한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또는 미술품 유통법 등 또 지금 아직 제대로 통과되지 못한 그런 입법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술품 이 물납제를 염두에 두고 몇몇 부분들이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입법은 그대로 가는 건데, 입법에 있어서 기재부 이상으로 이제 문체부나 이 미술계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좀 더 이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사실 질문하신 것처럼 국세청에 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우리 정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도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있다는 존재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대체로 이제 자발적 신고에 근거하니까 보통은 장부가액, 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하신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정부 내 체계 안에 뭔가 예술품 또는 문화사물들에 대해서 가치 평가하라는 그 시스템이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물론 공항 같은 데서 이렇게 진위 감정하고 반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전에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가치 평가 방식은 반드시 시장 가격만 가치 평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가치 평가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게 담보 목적이냐 아니면 형평 분배 목적이냐 뭐 과세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공정 시장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시가 감정할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문 그러니까 어프레이저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신들만의 이제 방식, 그러니까 어떤 분석법으로 이 경우에는 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취지 맞게 가치 평가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 평가사들의 역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법적 윤리적 의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그러니까 각각 그 기준, 그러니까 뭐 정부 차원보다는 약간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긴 하나, 어쨌든 그런 윤리 규범들, 그리고 워낙에 잘못되면 이제 소송도 많이 당하고 하시니까 판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약간 그 가치 평가에 대한 좀 그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게 우선 선제적으로는 국세청에 반드시 가치 평가 사무를 하실, 특히 우리 물납제를 도입하게 된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물납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지만, 이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전담팀이나 부서 전문가들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부 자문만으로는 뭐 예상 중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단은 내부 전담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를테면 뭐 미국 국세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 증여 미술품 과세 문제를 전담하는 이제 팀이 부서가 있어요. 그 워싱턴 DC에 있고, 그리고 25분 외부 자문위원들은 정말 유명한 갤러리스트, 그다음에 뭐 학자,
뭐 큐레이터, 학예사 여러분들이 25분이 1년에 2번씩 만나서 같이 그리고 그 자료 분석하는 수준을 보면은 정말 자료를 그러니까 이제 몇 날 며칠을 걸리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료. 그러니까 같이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건 얼마쯤이야가 아니라 이게 이 가격이어야 하는 이유들을 학술적 근거도 있고 시장의 근거도 있고 뭐 비슷한 데이터 비슷한 문화재인 경우 얼마 정도에 어디서 거래되고 이런 그러니까 분석 리포트가 굉장히 탄탄한 거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받아들이기에 있어서 가치에 대한 좀 더 공정성, 공정 가격이다라는 걸 좀 안심을 하실 수 신뢰성 확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 가치평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조금 미미한 수준이라 워낙에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말고는 가치평가할 사유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미술시장이 워낙 작았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오래된 예술품 같이 당장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예술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에 맡길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최소한 국세청, 기재부 산하에서는 이런 전담 부서가 있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제도적 쪽으로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